아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서울 서부지법 상황에 굉장히 주목했는데 어쨌든 간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긴 했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거는 이제 식상한 표현이 되긴 했습니다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죠, 네.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어? 예. 그렇죠. 어이 지금 현직 대통령한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오늘에도 톱뉴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밀려버렸습니다. 왜냐? 바로 이제 서부지법에서 직후에 폭동 사태가 발생을 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서울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들의 이 소요 사태 때문에 밀려버리는 이게 참 한국 현대사에서도 이런 일이 하루에 한꺼번에 몇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비극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그 현장 상황이 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토요일 날에 오후 영장 심사가 있었고 저녁에 호송차 갔잖아요.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는 법원에 남아서 이렇게 습격을 한다 이런 상상을 못 해봤는데 우리 장원님도 좀 경험하신 게 있으시다면서요. 예. 우연치 않게 저희 아버지 생신 파티를 그 서부지법 앞에 있는 식당에서 하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정해둔 거죠, 그러니까. 2주 전에 여동생이 예약을 했는데 서부지법 앞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이 사태를 예견하고 현지 상황을 동태를 살피겠다 뭐 이런 건가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2주 전에는 그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갔는데 그 건물 바로 앞에 있는 서부지법 바로 앞에 있는 건물 지하에 있는 식당이었는데 그 윤석열 지지자들이 다 건물 주변을 메우고 있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우려고 갔더니 그 근처에 이제 인원 통제하고 있는 경찰분이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창문을 내렸더니 MC 장원님? 이러더니 더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이 차 다 부서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인력이 부족했는지 저희가 지켜드릴 수가 없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돌아와서 다른 데 세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우고 그 지지자들 사이로 이제 꿰뚫고 지나가야 그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와, 지나갔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역시 만약에 진짜로 창문이라도 열고 누군지 확인했다고 한다면은 그 차만 안 남아나는 게 아니고 아마 오늘 방송을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때 오후 1시 2시였는데 그때부터도 일단 굉장히 분위기가 격앙돼 있었고 그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은 사람들 이름들이 막 오동 공수처장 이름 나오고 뭐 이재명 대표 이름 당연히 거론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연장 실시심사 맡았던 차은경 부장판사 부장판사 이름도 등장하는데 이름이 등장하면 일단 뒤에는 다 죽인다예요. 야 무섭다. 다 죽인다. 그냥 3, 3, 5 모여서 얘기할 때도 보면 다 죽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 가족밖에 없는 거야. 독상 차렸네. 독상 차렸어 진짜. 그 원래 되게 유명한 데라서 갔는데 평소에는 예약을 한참 전에 해야 된다고 갔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야. 거기 뭘로 유명한 식당이었냐면 한국인들이 한국에 놀러 온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혹시라도 테러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장님이 막 얼굴이 울상이 돼서 있길래 예약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랬더니 다 취소가 됐대. 그래서 왜 취소됐냐 그랬더니 그 외국인 친구들 데리고 오기로 했던 한국인들이 외국인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너무 창피하다고. 그래서 다 취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장님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아니 그런 상황뿐만이 아니고 얘기 들어봤더니 주변에 자영업자들도 애꿎게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거기 이제 집회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폭동. 폭동을 일으켰던 분들이 그 앞에서 이제 뭐 편의점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냥 들어가서 뭐 마시고 먹고 이러셨나 봐요.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폭압적이라 뭐 계산을 하고 가시라거나 돈을 내고 가시라라는 말을 차마 못했던 그런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분들이 계셨대요. 제가 그래서 편의점에도 한번 갔었어요. 우연치 않게 갔는데 뭐 이제 일단 시장통이야 난리가 났어.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일단 체크하기도 너무 힘들고 아르바이트생 혼자 있는데 여성 아르바이트생 이미 얼굴은 겁에 질렸어.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은 그냥 맥주 뷔페예요. 그냥 꺼내서 드세요. 그냥 꺼내서 드시고 저게 계산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꺼내서 드셔.
그래, 나는 너무 그 네. 알바생분이 너무 안쓰럽더라고. 네. 야, 정말로 이게 그날의 상황들을 저도 영상으로 접한 다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뭐 진입할 때 뭐 유리 깨는 건 기본이고 뭐 문 열어 제끼고 또 올라가서 판사 찾기 나선 거 아닙니까 그 밤에.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일단 이 폭도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요. 방금 MC 장원도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낮부터 분위기가 그렇게 격앙이 돼 있었고요. 계속 마이크 잡은 사람들이 이 분노를 부추겨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MC 장원한테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경찰관이 네. 우리가 못 지켜드린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 서부지법으로 폭도들이 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 전에 이미 공수처 수사관들이 가다가 둘러싸였잖아요. 둘러싸여가지고 네. 거의 뭐 폭행을 당했잖아요. 차 막 흔들리고 네. 문짝이 막 다 부서지고 펑크 냈다며 차 타이어. 펑크 내고 결국에는 그래서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돌아갔다는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면 근데 그 정도 상황이었으면은 예측을 했어야지. 경찰 수뇌부가 예측을 했었어야죠. 근데 왜 윤석열에 대한 어떤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나서 경찰 병력이 원래 한 2,900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한 7,800명 정도를 남기고는 나머지는 다 철수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판단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가? 이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경찰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 지키고 싶은 대상이 네. 피의자가 이미 서부지법이 없기 때문에 서울구치소로 갔기 때문에 그런 안이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결과론적으로 그 효과가 너무너무 크긴 크네요. 보니까 네. 지금 상황 그렇죠. 자체가. 네. 아무래도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 손해배상 청구액이라는 걸 아마 산정을 할 텐데 그 물질적 피해를 따져보니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무려 지금까지 환산된 것만 6억에서 7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더 이상이지 않을까 네. 싶어요. 특히 그 서부지법에 진입했던 그 폭도들의 그 이른바 그 폭력을 하는 행위를 자세히 보면 영상에서 다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흥분하면은 네. 들어가서 부수고 그다음에 뭔가 화를 참지 못하니까 막 돌아다니면서 왜 뭔가를 때려 부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 예. 근데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은 목표물이 확실해. 타겟팅이 정확합니다. 일단 CCTV가 연결되어 있는 전산, 그래요. 네. 서버 이걸 다 뽑고 물 그다음에- 뿌리려고 하고. 그렇죠. 거길 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구 기자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원 출입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지법이 됐던 이렇게 법원 출입하던 그런 기자들 몇몇한테 물어보니까 판사실이 어디 있는지 기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른대요. 아니 그러니까. 몇 층에서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디에 몇 층에 있고 이런 걸 모른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출입 기자를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완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모른다는 거야. 근데 그 폭도들은 어떻게 알고 7층 이건 막 뒤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타점을 찍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타겟팅을 네. 정확히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 자체가 대단히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네.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1층 로비에서 부여받는 네. 이제 출입증만 가지고는 그럼요. 판사방은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7층 판사방 같은 경우에는 그 상층부가 다 판사방 같은데 네. 그러면 또 한 번 이제 접수대를 지나가지고 확인을 받고서야 갈 수 있는 공간인데 7층을 정확히 타깃팅해서 갔다는 거고 그리고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밝혔지만은 네. 그 방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그렇죠. 굉장히 극심하게 붙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네.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폭동을 일으킬 때 당시에 이제 리더격에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계획적으로 움직였단 말이죠. 민동기 평론가님 말씀대로. 저는 이제 1시에 들었던 상황은 편의점에서 들었던 거예요. 네. 각자 이제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이제 확인하시더라고요. 이게 술 한잔 하시면서 편의점 앞에서 맥주 그냥 꺼내서 드시면서 어디 지역에서 왔는데 교회 버스를 타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버스를 그러면서 네. 어느 쪽 지역에서 왔나 이러면서 얼굴을 트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상황인데 각자 얼마 받고 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 옆에서 네.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네. 아. 뭐 어디서 받아야 되느니 뭐 이렇게 금액 확인을 하시더라고. 아... 찾아봤더니 실제로 정광훈이 돈을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5만 원씩 주겠다라고. 네. 근데 그 돈이 과연 정광훈한테서 지급이 되는 건지 아하. 아니면 어딘가 이 돈줄을 대는 뭔가 자금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이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고용된 용병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젊은 연령대들이 극우 집회 같은 경우에 참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그렇죠. 현장에 이제 폭동에 가담한 상당수의 인원들이 젊은 인원들이다 보니까 네. 그 친구들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아마도 지금 경찰 같은 경우에도 밝히기 위해서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는 향후에 경찰 조사라든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합뉴스가요 1월 19일에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어요.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네. 오후 1시 4분에 송고한 기사고 이게 뭐 일부 약간 수정이 되긴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겁니다. 용산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구속에 야권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법원을 비판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라는 그런 네. 기사인데 이 기사에 본문을 보면은요 대단히 이상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수정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용산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격앙된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 그러면서 일부 관계자는 여기서 일부 관계자는 용산에 근무하는 관계자입니다. 전날 그러니까 18일에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촉구 시위에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 인원이 일부가 참석한 것으로 추론이 되는 개인적으로 네.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한 데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자체적으로 그렇죠. 확인을 했겠죠. 네.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용산에 근무하는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집회에 참석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얘기가 다르죠. 아무리 개인적으로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네. 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게다가 지금 보면은 이 뭔가 불법 폭력 집회 그리고 소동 사건을 소요를 추동한 사람 세력이 누구냐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변호인단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의 이해를 지금 표명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 입장문을 보면서요. 좀 무책임에 너무 극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서부지법에서 이런 폭동 사태가 발생하게 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한 당사자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수처 조사도 불응하고 네. 있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불응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저 구치소에서 수사받으러 오라 조사받으러 오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공수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행정 시스템을 완벽히 거부하고 있는 당사자가 윤석열이고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 자기가 변호인단 변호사 비용 되겠다고 되겠다라고 들어가라고. 그 영상에 다 얘기했잖아요. 남아 있어요. 심지어 공수처하고 경찰 국수본 그 경찰관이 관저로 네. 윤석열 체포하러 갔을 때 경호처 직원들한테 법적 근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들이 저기 경찰관 체포할 수 있다고 네. 체포하라고 부추긴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서 지금 저는 네. 이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입장을 네. 그렇게 낸다고요? 그 정말 무책임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지금 폭동으로 이르기까지 사태를 생각해 보면은 관저에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요새화를 했고 그 앞에서 한남동 집회를 사실상 방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굉장히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고 네. 자기의 영장 실사 10점에 절정에 오르게 해가지고 팡 터트린 겁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네.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이게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면 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일단 사람을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가족들과의 연을 끊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이치에 맞는 말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 옆에서 맞아요. 네. 가족들과의 연을 끊게 하고 그리고 계속 너는 진리를 이제부터 알게 됐으니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라고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게 사실이고 부정선거라든지 중국 개입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실이라고 믿으면서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모른다 바보다 왜 가짜뉴스에 선동당하냐고 역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요. 사이비 종교 네. 집단하고 똑같습니다. 행태가. 그리고 마지막에 계속 가짜뉴스를 주입시키다가 한순간 폭발시켜요. 네.
왜냐하면 뭔가 자기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뭔가 현실화하고 이 쌓여 있는 분노를 한번 터트려줘야 될 필요가 네. 있거든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좀 보여져서 저는 좀 종교적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네.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듭니다. 저희 MC 장관님이 열변 토하고 계신 사이에 네. 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저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박지원 의원님 오시는 시간을 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제 집안의 영광입니다. 아, 오늘 MC 장관님 말씀 네. 많으셨거든요. 지금 네. 보니까. 제가 박지원 의원님 오시는 시간을 때울 수 있다니 영광이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 지금 법사위에서 그러니까요. 네. 일가를 하고 오는데 내 발언 순서가 늦어져요. 그래서 장경태 의원한테 좀 양보하자. 나하고 순서 바꾸자. 정청래 위원장이 우리 호랭이거든요. 네. 화장실 갈 때도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허락 받고 간다고. 아니, 네, 의원님 저 오늘 오랜만에 2주 만에 뵙는데 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헤어스타일이 네. 굉장히 오늘 젊어 보이세요. 아니 저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어떻게 해도 어울려요. 그래서 발을 하고 지금 오는 통에 늦었습니다. 아 패셔니스타세요, 우리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네. 네. 혹시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있으신가요? 제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지 7년째 돼갑니다. 네. 하나 좀 소개 좀 하고 그러니 난 스타일리스트 여쭤봤는데 갑자기 불편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아니 오늘 아마도 국회 법사위가 소집된 네. 게 그 법원에서 있었던 소요 폭동 사태 이것 때문에 아마 주된 목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그 의원님도 살다 네. 법원 습격은 처음이시죠? 이건 말이죠. 우리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날이에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버금가는 진짜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더군다나 이제 아까 우리 잠깐 얘기 나눴지만은 법원 외벽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판사실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부수고 이런 그러니까 모습들이 이거 예. 보면은 전두환 각본, 전광훈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각본. 의도적인 실수 같으신데요, 의원님. 의도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네.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일란성 삼쌍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각본, 전광훈 목사, 연출. 네. 그리고 극우 유튜버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윤상현, 권성동, 그러니까요. 네. 김민전 네. 이런 작자들이 주연으로 사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절단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일부 참석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기사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근거를 주류 세력들이 많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일이 생기기까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코멘트가 기가 막혀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제 오늘까지 하겠네요. 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민주적 회복성은 네. 진짜 훌륭하다 네. 하고 극찬을 했는데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내일부터 대통령인데 네. 혼란? 한국 봐라. 나한테 혼란을 이야기하다니 한국 상황을 그러니까요. 봐라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사실 이게 찬사와 네. 조롱이 섞여 있는 거죠. 섞이는데 네. 이걸 말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법사위에서도 계속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질서 유지했나? 이게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렀는데 그래도 의적이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너 뭐냐 도대체. 네. 진짜 개탄스러운 일이죠. 아니 그 윤상현 의원 사실 갈수록 좀 도를 넘는 것 같은데 네. 월담한 사람들한테 곧 훈방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경찰청 차장 네. 지금 직무대행도 경찰이 훈방한다고 하는 약속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예.